윤석열, 김건희 이 이름을 빼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 여기 와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지도부와 무관하게 제 개인적인 예. 소견을 피력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내란죄로밖에 수사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윤석열과 저가 동시에 전직이 됐어요.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 저는 소추위원회에서 전 소추위원. 예. 4월 4일 오전 그렇죠. 11시 22분에 전직 동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요즘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쯤 감옥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타의 여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은 또 이재명 정부가 되면 검찰에 메스를 들이댈 것이다. 그럼 우리 그때 가서 근거를 알리바이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어요. 이래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예.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그러면 윤석열을 수사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 일종의 진정성, 충성도 이런 것을 입증하려면 윤석열을 수사해서 추가 건으로 예.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압도적 힘의 우위를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먼저 보일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총공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파면까지 됐는데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 뭐 요리사들 들어가서 파티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근데 6월 3일 이후면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냐? 윤석열은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말만 있잖아요. 나와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올 거예요. 네. 나오겠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전환기하고 또 누구죠 윤상현 의원을 또 관저로 불러갖고 같이 식사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계속 마지막까지 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 나오더라도 정치를 좀 계속 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있는 걸로 봐야죠. 이럴 수 있어요. 수틀리면 기분 나쁘면 윤석열 신당 따로 차리자.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앞으로 있죠. 이제 예.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 들어가면 윤석열과 손절하자. 본선 있겠죠. 승리를 위해서 예. 당연히 있죠. 니네 그래? 그럼 우리는 따로 살림 차릴 거야. 윤석열 신당. 이렇게 그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윤석열의 사고 구조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사고 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나 우리나라 정치에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대선만 따지면은 민주당에는 결과적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래도 역사에 한 역할이 있어요.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역사적 기호는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도 나름대로 역사에 역할이 있었더라고.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하나의 악역을 함으로써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사고 방식이나 행태나 이런 걸 보면 기상천외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몰상식이 연속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뭐 결과적으로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순간순간 짜증과 스트레스는 쌓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 비상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이제 다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우리가 왜 역사에 보면 어떤 왕이 뭐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나쁜 짓의 정도를 정사, 야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잖아요. 네. 정사보단 야사가 훨씬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조선 시대로 치면 연산군 정도의 레벨이지 않을까? 뭐 폭군, 혼군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6월 3일이 되는 그 대선 기간 동안 뭐 뉴스는 사실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뉴스도 나올 것이고 지금 뭐 국제적인 통상 관련해서 트럼프발 뭐 경제 뉴스도 계속 나올 것이고. 아니,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예. 정청래 뉴스도 나오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선거운동 너무 감동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비 맞으면서 사진 몇 장 나오겠네요. 정청래 유튜브 조회수 대박.
뭐 이런 거 기사 나올 수 있지. 뉴스 다이브가 잘 나와야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런 시간이 지날 텐데. 근데 한겨레는 너무 무거워. 좀 가볍게 가자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시커먼 거 좀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꼭 시커먼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 뉴스 다이브? 예. 저거는 민주당 색깔이어서 마음에 드네. 이거 나중에 또 어디서 거는 건지 모르겠네. 일자 건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이 2달간의 어떤 그 뭐랄까 시민들이 가지는 그 답답함이나 우라통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파면되고 하루 조금 편안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다, 독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1945년 8월 14일 날 변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되니까. 예. 근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6월 3일 승리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열릴 거야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치하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예. 그래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가 없고 곧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태에서 힘있게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회 대개혁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큰 표차로 이겨야 된다. 이런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갖고 뛴다면 6월 3일 우리 이길 거야. 8월 15일 우리 해방될 거야. 그럼 즐겁지 않습니까? 예. 좀 스트레스와 짜증도 좀 덜 나고 그래서 웃으며 가자. 가는 길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웃으며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대선에서 만약 이긴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겼을 때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적폐청산이 현안이 될 텐데요. 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수준, 어떤 폭으로 할 것인가 상당히 좀 논란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쪽에서는 뭐 굉장히 단죄를 해야 된다. 네. 어떤 과정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어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좀 화합과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적폐청산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약간 수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민특위 좌절 이후에 친일 부역자들을 단 한 사람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관용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은 무관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두 가지로 특징을 얘기합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 바야흐로 선진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된 것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란 나무이고 거기서 꽃핀 열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적은 철저하게 단죄해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 정의와 불의를 구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혼돈된 상태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세력이 반대하면 그것을 가치 중립적으로 하나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명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에서 하셨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의의 중립이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의 중립도 없죠.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리고 청산해야 될 건 청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 뭐 어느덧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 우리 벌써 끝났어요? 예. 아니 지금 서론만 했는데 왜 알았어요. 본론도 안 들어가고. 방송 끝나고 저하고 얘기 나누셔야 되잖아요. 조만간 또 곧 나오시죠. 예. 뭐 다시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동접이 영 시원찮아 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바람몰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예. 이순신 장군께 미리 말씀드리고 예. 나의 출연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엄청 떠들고 다닌 이후에 우리 정청래 의원 다시 한번 모셨으면 하고 그리고 매주 이제 목요일 우리 박찬수의 찬스 인터뷰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박찬수 대기자께서 이제 다 제가 섭외하는 거죠. 혹시 다음 주 뭐 예고 같은 게 다음 가능합니까? 주는 또 역시 그 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현재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오늘보다는 동접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지원 의원은 뭐 올드보이가 아니다. 나는 골드보이다. 스마트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청래는 엑설런트 보이다. 가수 이승환 씨하고 동갑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 찬스 인터뷰 함께해 주신 우리 정청래 의원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박선수 대기자도 또 계속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환 방송 맞춰야 돼요. 더 동안인 얼굴을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봤는데 더 동안이죠. 승환이 형 그때 나이에 사진 갖다 대면 또 어려워져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